자, 안녕하세요. 더리치 옵션입니다. 바로 서초 강남 물건 찾는 영상에서 여기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공매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공매 물건은 온비드 사이트보다 저희 같은 옥션 사이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세요. 왜냐하면 온비드는 2주 정도인가? 그렇게 검색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데다가 매번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차피 온비드 쪽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종합 검색, 이 기간 내에 뭐 2달이면 2달 기간 내에 뭐가 있다 없다 요거를 판단하시는 데는 오히려 저희 같은 옥션 사이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170건 정도 왔죠. 170건 왔으니까 너무 많으니 서울거 물건을 보고 싶어요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쭉 보다가 그러면 건물이 궁금한데요. 건물을 뭐 어떤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상업용은 다 찍고요. 주거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다중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요거 좀 뺐어요. 다세대도 빼고요. 다가구도 뺐어요. 요거 빼고 토지도 끼는데 토지 중에서 도로랑 도로만 하나 정도 빼면 될 것 같아요. 기타는 혹시 모르니까 다 눌러봤고요.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하면 아까 170건에서 몇 건이나 줄을까요? 55건, 120건으로 줄었어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절약이 되어야 저희가 같은 물건을 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서초 강남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역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눈으로 보고 치울 거예요. 임야를 안 뺐군요. 임야도 뺄게요. 임야도 개발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리거든요. 뺐고요. 그랬더니 37개 또 시간을 절약했어요. 연립주택, 연립주택 저희 원하는 거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린 생활시설도 하나, 둘, 셋 다 작아요. 5평, 4평, 뭐 6평, 7평, 뭐 재미없어요. 쭉쭉쭉 내려가고요. 자, 대지, 부암동, 토지가 17제곱미터면 뭐 5평, 4평, 뭐 재미없죠. 다 빠집니다. 혹시나 눌러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 눌러보셔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를 처음에는 뭐 혹시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닐까, 그런 땅이면 온비드에 안 나옵니다. 온비드에 나오는 땅들은 이제 활용안에 대한 거라든지 정책에 의한 거라든지 몇 가지에 한해서 해당되는 물건들만 나오니까요. 그 물건들은 뭐 일단 눌러놓고, 근생도 마찬가지, 뭐 4평짜리 다 필요 없고요. 부암도 아까 이거 계속 나오네요. 이게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이게 한나, 이거 보세요. 3,900에 19. 여기 사건 번호 보시면 2019-022-68-001. 이게 공매는 좀 달라서요. 일시를 달리 바꿔요. 입찰 일시를 8월 12일에서 8월 14일까지, 8월 19일에서 8월 21일까지. 이게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같은 물건인데 앞에서 낙찰 안 되면 다음 회차 거 금액을 바로바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길동에는 의료시설이 하나 나왔네요. 이게 뭐 17억, 12억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희망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거 좀 찍어 놓고요. 연립주택 이것도 한 호수니까 재미없고요. 외발산동 단독주택 뭐 쭉 보면 다 단독주택들이라 재미없어요. 보자. 다음 거 보면 아까 그거 계속 날짜만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린생활시설 좀 넘어가고 의료시설 아까 얘기한 거 같은 물건이에요. 요거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좀 이따가 이거 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연동에 있는 거 파크랜드 이것도 지분이고요. 지분. 자, 요거 도곡동에 있는 거, 요 물건도 결국은 81제곱미터죠. 이거 이제 대지예요. 안타깝게도 이 정도만 돼도
뭘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대지라는 거. 재미가 없겠죠. 밑에 이것도 보면, 네,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재밌는 거는 별로 없구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자, 아까 보려고 했던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이게 뭐 무슨 병원일까요?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실버 한방병원. 네, 네이버 치시면 나오겠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안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 물건 사진이 이렇고요. 시도 봅시다. 네, 여기가 강동역이고 여기가 길동역이고요. 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블록으로 따지면 간단하거든요. 하나, 둘, 셋, 뭐 한 300m에서 400m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인근이에요. 네,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다만 대로는 아니고 대로에서 안에 들어오는 그 진앙도로라고 하는데 있네요. 위치는 어디 보자. 그렇게 돼 있고 의료시설이고 미등기 건물은 뭐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17억 1,900. 대지가 한 40평 정도, 건물은 한 120평 정도, 110평 정도 하는데 요 가격인 거고요. 원래 감정가는 17억인데 최저 입찰가 12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총면적을 봐야 되는데요. 총면적이 558.7, 한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지분 요것도 5분의 1 정도 얼추 맞죠. 그 면적은. 네, 그럼 20% 정도 지분이고 20% 정도 지분에 이 가격이면 원래 가격이 뭐 간평금액이 17억이니까 5배, 한 85억에서 90억 정도 하겠네요. 이런 물건들은 원칙적으로는 입찰에 들어가서 인수를 하시게 되면 이 건물 관련해서 2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제공해달라, 보증금도 제공해달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물건을, 우리 이제 지분을, 매입한 지분을 얼마에 사라 라고 좀 고가로 더 높여서 주장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협의가 다 안 되면 공유물 분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경매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경매 내보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금액으로 나눠서 이제 시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예 병원 건물로 만들어져서 병원 건물로 계속 쓰고 있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명히 병원에서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부르는 게 값이겠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물건을 가지고 쓸 생각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얼른 매입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아마도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 이거 못 사면 방어 입찰하는 게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17억 얼마에서 여기서 나왔네요. 이제 네, 체납 처분입니다. 체납 처분. 돈을 안 낸 거예요. 정건우라는 분께서 돈을 안 내신 거예요. 5분의 1 그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병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지분 갖고 있는데 안 되니까 입찰 들어간 거고요. 감정평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감정평가서 이름 적혀 있고요. 의뢰자가 누군지, 이 건이 어떤 건인지, 그리고 감정서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면책 조항 나와 있고요. 누가 감평했는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총 금액이 나와 있고요. 어떤 분이 감정평가 사이였는지 한 다음에 쭉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언제 정도 기준이고, 언제 조사를 했고, 언제 만들었고, 공부상 면적은 이렇게 돼서 요걸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얼마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합계가 이겁니다. 보시면 요 감정평가 내용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금액이 적혀져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없었을 때 매각 허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가격이 부당해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입찰을 받는데 타고 싶었는데 안 사야 되겠다는 뭐 다른 사정이 생겼을 때 법원의 결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에게 산출하는 근거하고 결정 의견인데요. 목적 나와 있고요. 방법,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토지 가격은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 지금 이거는 상업용인데 준주거니까 이렇게 평가가 개별 직간에 요 정도 되고, 요걸로 해서 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에서 지가 변동률을 확인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개별 요인들 쭉 해서 요거를 계산한 수치를 잡고요. 그거 같이 하는 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시세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예전에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하나 만드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이제 거래를 했던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 부동산하고 그 부동산 사이에 컨디션을 비교를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건물은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을 언제 어떻게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건물 신축 단가표하고 잔가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 요 금액 17억 얼마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또 알려줘요. 뭐 위치나 교통이나 형태,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제시의 물건에 대한 내용 같은 거,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대한 큰 틀도 잡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위치는 아까 보신 대로 이 정도고. 근데 이제 비교 표준지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병원 하나 잡았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여기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객관적으로는 이 건물이 더 나아 보여요. 저희 물건이 더 나아 보여요. 이게 대로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넓으면 차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하철하고 따지면 이쪽 위랑 이쪽에 지하철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하철로 올 때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감정평가일 뿐이에요. 저희 은행에 가서 감정평가 해주세요 하고 여러 번 평가 받는데요. 마음에 드는 금액이 안 나와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물건들은 물건 그냥 그런데 평가 금액이 굉장히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법원 감정 내지는 공매에서 법 감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평가를 해놓은 거라고 할지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뒤에 붙여져 있는 거를 계속 봐요. 이유는 첫 번째, 과연 임차인들이 이 건물의 실점유인들이 건물에서 나갈 생각이 있는가? 없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울러 여기 보면 이 건물 말고요, 옆에 건물도 이렇게 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갈 수 없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입찰가는 어떻게 되냐?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기준 금액은 다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건물 입장에서는 이거 살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아울러 이 밑에 있는 두 번째로 사진들을 보면요, 기계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고가 장비도 있고 저가 장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계들이나 이런 거는 병원 기계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렌탈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나머지 차후에 절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명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가져가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 애매하고 무겁고 오래돼 보이고 판매가치 안 나오는 명도 물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치우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감안해서 입찰가 산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감정평가서까지 보는 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